네, 안녕하세요. 커브뉴 거너스 전세계 아스날 팬 여러분. 2015년 3월 23일 유튜브 채널 캐스널의 불사조 모닝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불사조 램지입니다. 유튜브 캐스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 소통도. 안녕하세요, 경민님. 네, 잘 보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저희 빨리 스날님이 전술 영상 올리셔야 되는데, 영상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니까 또 조만간 기대하시는 전술 영상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모닝, 원래는 이제 유튜브 캐스널 채널에 불사조 모닝이어야 되는데, 지금 모닝이 아니고 지금 좀 애프터눈처럼 돼버렸는데, 이번 주는 경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다 국대 소식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연명하고 계시죠. 아스날 경기 안 보면 힘드실 텐데, 다들. 저도 좀 힘들고요. 네. 일주일 더 버텨야 한다니 힘든 상황이고, 우리 국대에서도 활약하는 선수들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재밌게 보고 계셨을 것 같고, 주중에 그래서 방송할 일이 없었죠. 주중에는 방송할 일이 없었고, 경기가 좀 있었으면 당연히 경기 얘기를 했을 테고, 되게 경천동지할 만한 아스날 소식이 있었으면 또 라이브를 틀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히 그런 정도 대단한 소식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왔습니다. 보통 이제 주말 오전 10시에 라이브를 진행을 해서 주말에는 10시에 만나 뵙고 있었는데, 현생이 좀 바빴고 어제 술을 좀 마셨고, 그리고 아침에 조조 할인으로 영화 보고 오느라고 아노라 봤거든요. 아노라 되게 야하고 재밌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오느라 하여튼 오늘은 이제 오후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만나 뵈서 다들 즐겁게 지내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스날 소식 그동안 쌓였던 거 며칠 동안 쌓인 것 중에 좀 체크할 만한 거 빠르게 체크를 하고, 마일스 루이스 스켈리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국가대표 기간에 이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해준 우리 스켈리에 대한 얘기를 좀 빠르게 정리하고, 디애슬레틱의 조던 캠벨 기자가 또 Q&A 섹션을 진행을 했거든요. 여기도 읽어볼 만한 소식이 좀 있기 때문에. 온스테인 거도 보려고 했는데, 온스테인 거는 이번에 아스날 소식이 많지가 않고, 크게 진전된 얘기들이 없어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 다음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댓글을 좀 같이 읽으면서 아르테타의 경기 운영과 이 구단 운영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은 다들 또 체크하고 계시니까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국대기관에 봐야 되는 얘기가 일단 칼라피오리가 무릎 부상이 있어요. 대표팀에서 하차를 했고요. 예방 차원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최대 4주까지 길어질 거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이 선수도 좀 아스날에서 지금 이번 시즌 한 20경기 정도는 띄워주고 있는데 막판까지 좀 이렇게 결혼이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부상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2, 3주는 결장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국대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스켈리가 레프트백 주전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죠. 스켈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엄청 걱정되는 포지션은 아닌데, 진첸코도 있고, 여차하면 또 키비어로 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 아닌데, 칼라피오리가 또 투입됐을 때 공격적인 측면에서 되게 또 깜짝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뎁스가 부족한 거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부상 없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버가 지금 질병 때문에 결장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팀버는 칼라피오리보다는 팀에 없으면 공백이 좀 크게 느껴질 선수이기 때문에 부디 심각한 질병 아니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지금 어쨌든 화이트를 제치고 선발로 나서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라이트백에서나 센터백에서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팀버는 많이 안 아파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소식이 있고, 이적 시장 관련해서 조금씩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부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르티넬리가 방출될 수도 있다, 트로사르가 연봉 인상을 원한다, 재계약이 전체적으로 다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마랑이스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작년에도 기마랑이스하고 접촉한다는 얘기는 있었고, 지금은 이제 협상을 좀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뉴캐슬이 이삭을 안 판다면 기마랑이스라도 팔지 않겠느냐, 좀 이런 기대에서 좀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 이게 좀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에두가 디렉터였을 때는 같은 브라질 출신이니까 브라질 선수를 데리고 오려는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는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스페인에서 주로 활동했던 베르타가 디렉터로 오게 되기 때문에 이 관심이 지속될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게 이제 로마노의 지적이죠.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고, 지금에 와서의 얘기가 나오는 거는 글쎄요, 그게 막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수비맨디 딜이 되게 이미 발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같은 자리에 중원 하나 추가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키미 얘기도 나오다가 쏙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것도 이제 키미가 재계약하기 위해서 아스날을 이용했다는 느낌이 좀 있고, 그만하겠으니까 지금 나오는 건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될까? 예전에 에두의 그 리스트에 있었던 선수가 지금 좀 뒤늦게 언급되면서, 그러니까 이삭과 뉴캐슬이 계속해서 뉴캐슬, 이삭, 아스날의 관계가 계속 연결되고 있으니까 뭔가 뉴캐슬과 관련된 다른 아이템도 그 테이블에 계속 올려놓고 얘기한 듯한 그런 맥락에서 기사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파티도 나가고 이제 우리 조르지니도 나가면 어쨌든 그 자리에 두 명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스날이 또 한 명 정도는 영입도 노리지 않을까? 뭐 이런 맥락에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비멘디한테 큰 돈을 들여서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또 중복해서 엄청 큰 돈을 들이는 거는 합리적이진 않죠. 저는 그래서 키미들이 나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 거거든요. 대량의 이적료를 뭐 두 번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주급은 문제가 되겠지만 기마랑이스에게 또 거액의 이적료를 투입한다. 저는 일단 합리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수비맨디들의 이거를 좀 이렇게 이용하기 위한 그런 맥락이라면 모를까. 둘을 동시에 영입하는 그림 저는 잘 그려지지 않네요. 조너단 데이비스 뭐 예전부터 늘 나오던 선수인데 FA로 풀리나 보죠 이번에. 그래서 아스날이 좀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저희가 뭐 명백하게 넘버 원 옵션은 이삭이고 넘버 투 옵션은 세스코라는 게 확실해진 상황에서 조너단 데이비스에게는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옵션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수준으로 보면 되겠죠. 위고 에키티키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건 조금 뭐 스케독이라 해서 다들 별로 이렇게 높게 안 보는, 공신력이 높지 않은 사람으로 보시는 저기 기자일 건데, 이 사람이 지금 5년 계약에 니코 윌리엄스한테 주당 20만 제안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20만 파운드. 20만 파운드 정도면 그래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이 뭐 이 선수가 30만 파운드 막 이렇게 원한다 그런 얘기 할 때는 우와, 주급 체계를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소식이니까 저대로 된다면 오히려 좋은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사카가 조금 이제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죠. 그래서 4월 8일 챔스 레알과의 1차전 경기 뛸 수 있지 않을까 뭐라는 기대감이 좀 나왔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후속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와주면 좋죠.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다시 나왔고요. 미케엘 아르테타가 르로이 사네의 FA 영업을 원한다. 이것도 이제 꾸준히 나오는 얘기죠. 네, 이것도 그냥 뭐 나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한 기사는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도 다들 이제 다치지 않고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혼미혼님 사네를 기어이 사네라고 하셨는데 사네를 기어이 사네 드립 치려고 말씀하신 거겠죠.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높은 확률은 아닌 것 같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적료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결국 원하는 리스트에 있는 선수를 전부 살려고 하면은 선수 판매가 필연적인 거잖아요. 지금 맥락상. 근데 이제 팔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적료 따 이렇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포지션에 쓸 수 있는 돈이 어떤 포지션에 쓸 수 없는 돈으로 이렇게 모자라게 될 수도 있고 네. 역시 미연미연님 드립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네.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마지막에는 이런 옵션도 고려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코 윌리엄스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사네 FA? 이건 너무 급선회다 제가 볼 때는. 네. 니코 윌리엄스 쪽으로 지금 구단은 힘을 모아가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네, 아스날 소식을 받고 조던 캠벨의 Q&A 섹션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날의 재정 상황에 대한 굉장히 길고 심도 깊은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뭐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저도 번역해서 좀 본 다음에 좀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들은 뽑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고, 하여튼 디에슬레틱에 지금 그 재무 담당 기자가 한 명 충원이 돼서 그 각 구단의 재무 상황에 대한 기사를 되게 깊게 쓰기 시작했다. 뭐 이 정도 소식만 말씀드립니다. 번역기 돌리면 다 읽으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챙겨보시고요.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칼라피오리가 떠난다는 말이 근데 맞습니까? 이거 루머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러면 좀 걱정스러울 것 같습니다. 좀 부상을 많이 당하긴 하지만 잘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스날의 이제 그 조던 캠벨 담당 기자가 떠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지난번에 부상은 조금 걱정스럽다. 아스날에 필요한 선수였는데 지금 벌써 5명이 지금 나가리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무릎을 다쳤다는 것은 걱정스럽다. 특히 무릎 부상 이력이 좀 있는 선수라서 칼라피오리가 이번에 또 무릎 부상이라 좀 걱정된다는 겁니다. 원래 데리고 올 때부터 그 정도 몸값으로 온 선수가 무릎 부상 이력이 있는 거는 좀 걱정스러웠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스켈리가 레프트백 선택지에서 첫 번째 옵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칼라피오리의 부상이 뭐 그 정도로 큰 뭐 문제는 아니겠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 훨씬 많은 걸 더해줄 수 있는 선수고 득점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아스날이 없게 되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짚은 것 같습니다. 사네는 양쪽 다 뛰지 않나요? 네, 저글링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오른쪽이 오히려 메인 아닌가요? 그렇게 제가 좀 봤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네, 저는 일단 2선은 다 소화 가능한 선수를 알고 있습니다. 로콩가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셨네요. 세비야에서 로콩가를 데려갈 수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게 옵션은 있는데 바이아웃 선택적 이적 옵션이죠. 근데 이게 여름은 돼봐야 알 것 같다고 해요. 부상은 좋은 상황이 아닌데 지금 부상을 또 당했나 봐요. 근데 선발로 17경기를 나선 것은 상당히 좋은 경력이다. 루턴을 다녀온 뒤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이 성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세비야가 유럽 대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아마도 이 선수를 사고 싶어하는 클럽이 가격을 좀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시에 다른 클럽에서도 이 로콩가를 노릴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세비야가 이번에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저희가 그 로콩가를 팔기 위해서라도. 로콩가는 아스날이 잘 좀 팔아 넘기지 못했던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엄청 비싼 가격을 받을 것 같진 않지만 일단 새로 오는 우리 디렉터가 최고의 이 가격을 끌어낼 수 있는지 보는 거는 좀 중요할 것 같다고 하네요. 베르타가 판매를 또 잘하는 디렉터라고 하니까 로콩가를 과연 잘 팔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비야가 조금 이제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가격을 좀 깎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한 1,500만 파운드인가 그 정도로 지금 설정돼 있었는데 그것도 깎아달라고 하고 있어서 다른 클럽으로 파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몇 년 동안 여기 그 로콩가가 세비야에서 좀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세비야 쪽으로 거래가 되도록 아마 좀 이렇게 푸시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왼쪽은 니코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문상철님 로콩가는 양심 있으면 미넨이 데리고 가야지. 예, 저기 그 콤파니가 해결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로콩가 처음 오고 제롱님께서 유튜브 커뮤니티 극창한 댓글 나는데 콩깍지였다. 네. 그때 조금 약간 뭐 가능성을 보여줬었던 선수긴 한데 그 이상으로 스텝업을 하지를 못했죠. 이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니코는 갑자기 정책 극단주의 시장한 내용을 SNS 올리지 않으면 무조건 UMC도 할 때. 네,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 빌바오 쪽이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책 극단주의는 좋지 않죠. 네, 여기 질문은 그 말씀드렸던 그 재무 재정에 대한 기사 내용이고, 자, 마르티넬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르티넬리를 사카와 비교할 때, 아스날의 충분히 좋은 선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정한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마르티넬리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죠. 네. 모두가 2022, 2023년의 레벨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마르티넬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공간 얘기를 하네요. Teams are now denying Arsenal space.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지금 내려앉아서 아스날의 공간을 이제 없애버리는 쪽으로 자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야말로 그 마르티넬리가 뚫어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르티넬리가 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건데 여전히 그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뭐 이게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뛰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르티넬리 어리고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최종 그 마무리 단계 뭐 공격의 마무리 전개한 데까지가 아니라 마지막에 뭐 슛이든 크로스든 뭐 돌파든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 최종 마무리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현재는 좁은 공간에서 뛰는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 그게 이제 아스날이 좀 더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본다고 합니다. 뭐 다른 선수들 보면은 이제 그런 데서 막 이렇게 막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로 막 드리블도 치고 막 좁은 공간을 돌파도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런 능력이 지금 아스날의 공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빌드업 과정에서는 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오른쪽에서 그 공격이 전개되는 거에 비하면 왼쪽이 좀 많이 부족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공감하실 부분일 것 같고 현재로서는 좀 어떤 접근이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줬던 거를 더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르티넬리를 팔아야 될까요? 넬리보다는 트로사르가 먼저 팔려야 된다고 보시기도 하고 홈그룬도 적용되고요. 마르티넬리 홈그룬 적용되죠. 트로사르는 적용되지 않죠. 근데 마르티넬리는 이제 나이가
더 어리고 트로사르는 이제 거의 30주를 접어들고 있는 나이고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팔아야 되면 누구를 팔아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레프트 윙 영입을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고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트로사르를 판다고 하면은 마르티넬리의 가능성을 보고 남기시는 걸 거고 마르티넬리를 판다고 하면 아마 트로사르의 클러치 능력을 좀 높게 평가하시면서 마르티넬리가 더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를 거시는 걸 거예요. 전 트로사르가 비싼 가격에 팔릴 거란 기대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르티넬리는 브라질 국가대표에 올라가 있는 공격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 이상의 득점 기록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뛰어난 속도와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약간 아스날의 주전 레프트 윙으로서는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건데 전 비싸게 팔릴 수 있다면 마르티넬리도 뭐 팔아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큰 가격에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트로사르 사우디 링크 있죠. 네, 솜솜님. 그 얘기 때문에 하시는 걸 거고 둘 다 사우디 링크가 있었다고 해요. 마르티넬리랑 트로사르 둘 다. 그래서 뭐 트로사르가 만약에 지금보다 더 나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할 예정이라면 개인적으로는 트로사르를 팔고 그 두 선수를 훨씬 넘어서는 니코 윌리엄스 같은 선수가 오고 마르티넬리가 벤치에 내려와서 약간 다시 또 좀 이렇게 헝그리한 정신을 회복해서 좀 자기한테 맞는 롤을 제한적으로 부여받는 식으로 자기를 또 증명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저걸리는 말대로 인성, 태도, 헝그러운 나이, 수비력 다 좋죠. 네, 주급과 실력이면 후보로 가야 된다는 말씀. 동료한테 카드 먹힌 쪽으로 터진다고. 트로사르가, 네. 트로사르는 일단 뭐 와서 뭐 아스날에서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몸값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다 비교했을 때요. 자, given the need for striker and fighting. 지루 스타일의 공격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발로건을 판 게 좀 근시안적인 거 아니었냐. 뭐 블라호비치나 킨이나 세시코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뭐 대안이 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일단 조던 캠벨이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발로건은 좀 빠르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 플레이하는 선수고 모나코에서 이 선수를 비어레스가 9번에 뛰고 있어서 지금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좋은 딜이었고 하베르츠가 전반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나은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완벽한 선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런 선수는 많지가 않고 그런 선수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코는 올 시즌이면 말티랑 비슷한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네, 아르샤빈보다 좀 나은 정도. 네, 아르샤빈도 생각보다 그 잘했던 시기가 짧아서 네. 니코는 드리블 보고 데려오는 것 같다. 왼쪽에서 공주가 아무도 지원 안 해주더라. 저희 팀에 오면 좀 더 지원을 많이 받긴 하겠죠. 니코와 사네 둘 다 데려오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 그렇죠. 대표팀에서 잘하는 걸 보고 데려온 것 같긴 해요. 둘 다 파는 일은 전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팀의 적응이나 또 이런 거를 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좀 정리를 어떻게 할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본 것 같은데 자. 지금 나가기로 되어 있는 선수들이 주급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물론 앞으로도 협상이 여러 번 뒤집어지긴 하겠지만 이 선수들이 쭉 나가주면 그 돈을 되게 재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액수의 돈이 쌓일 거다 얘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건강한 재정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아스날이 전부 나가기로 돼 있는 선수들이 전부 나간다면 아스날이 예를 들어 한 4명이 나가면은 4명을 사올 거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부족해지면 어쨌든 이 팀이 다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간 숫자만큼 새로 사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르테타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풋볼 스쿼드가 이제는 커져야 된다. 너무 많은 경기들이 있고 너무 많은 부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테타 역시 이 스쿼드를 키워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나갔는데 안 사오는, 그래서 선수가 모자라게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짚고 있는 거고, 골키퍼, 레프트백, 수비형 미드필더, 윙어, 스트라이커, 이게 최소 5명에서 6명 사올 거다. 이렇게 나갈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올 거다라는 거고, 여전히 넬슨과 비에이라가 팀에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돈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다. 이거를 얘기를 하네요. 넬슨은 아직 못 팔았군요, 우리가. 사카가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희망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하네요. 4월 1일에 프렘전이 일단 첫 번째 목표다. 그리고 그때 사카가 경기에 뛰더라도 아마 벤치에 앉을 것이고 레알 마드리드의 선발로 나서라고 하면 정말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지금 약간 가능성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치에 앉아 있다가
좀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스타디움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재밌는 얘기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카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딱 경기에 딱 투입이 되면 그 순간 이제 경기장에 뛰고 있는 선수도 버퍼를 확 받고 관중들도 야, 사카 들었으니까 이제 뭐가 되겠구나라고 하면 사기가 확 오를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카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지적이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팀의 좀 뎁스가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해서 비슷한 얘기긴 한데,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몇몇 그 포지션의 선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여름에 공격수는 반드시 사야 되고 세스코와 이삭이 이제 영입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사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도 이제 윙에는 조금 더 믿을 만한 옵션을 확보를 했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네요. 예, 그래서 창조적인 레프트 윙 혹은 이제 그 레프트 8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좌잘라라고 얘기하는 그 8번 자리 역시 좀 명백한 그 구멍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보통 라이스를 이제 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창조적인 선수를 그 자리에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캠벨은.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는 부분이죠. 지금 아스날이 과연 창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외대구를 한 명 외에 또 있는가 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여름에는 레프트백이 또 영입될 걸로 또 보신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뭐 나가려고 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선수는 진첸코라든지 뭐 저기 키비오르라든지 이런 선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적정 가격이면 데리고 올 거다. 백업 골키퍼, 윙어 스트라이커는 협상 불가능하다.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질문이 떠오르는 부분은 6번 자리와 8번 자리 중에 어느 부분에 선수가 필요하냐는 건데 일단 아스날이 수비맨디를 데리고 오려고 했기 때문에 아르테타는 확실하게 6번이 추가해야 되는 자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르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저기 메리노를 계속 9번으로 쓸 것 같냐 얘기를 하는데 뭐 옵션 4번 옵션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고려는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냥 그 선수가 워낙 똑똑하고 뭐 모든 그 메리노가 뛰어봤던 선수들 말 들어봐도 메리노가 정말 여기저기서 뛸 수 있는 영리한 선수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르테타가 지금 트로피를 따지 못해서 팀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엔 그냥 부상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 네. 2시즌 전에는 그 예정했던 것보다 팀의 발전이 좀 빨랐다는 거예요. 2시즌 전에 벌써 저희가 우승 경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람들도 놀랐다. 이거는 이제 아스날 사람들도 놀랐다는 것 같아요. 워낙 팀이 빠르게 성장해서 훨씬 이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는데 벌써 이제 확 크게 성공을 해버렸고 이번 시즌을 이제 트로피 없이 끝내게 되면 다음 시즌에는 이제 진짜 압력이 존재하는 시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뭐 아스날의 이제 플랜이 한 5단계라고 하면 지금 이제 4단계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르테타가 팀을 물려받았을 때 팀을 요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라는 단계가 이렇게 있었는데 대략 한 5단계 중에 지금 한 4단계쯤에 와 있다. 최종 완성된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는 여기서 5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넘어가 지금 4단계에 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한 요 정도의 말씀이 지금 이제 이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아르테타의 경기 운영과 이 팀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한 것인가를 놓고 되게 얘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잣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요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래서 문사청님이 니코는 몰라도 싸네는 절대 안 샀으면 차라리 세메니를 노리는 게 같이 뭐 코망도 링크 있던데 뭐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네, 지금 계속 링크난 선수들 얘기를 하는 건데 싸네는 저는 뭐 지금 여전히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요. 네, 계속 이제 돈을 들여서 데리고 올 선수가 있는 입장에서 돈 안 드는 선수가 계속 언급이 나온다는 거는 그냥 그 거래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보강할 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이 그냥 기사에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아르테타가 맨시티 시절에 데리고 있었던 선수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사네와의 루머는 아마도 계속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막 아직까지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니코 윌리엄스가 쫑이 난 것도 아닌데 사네로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 마일스 루이스 스켈리 얘기 좀 빠르게 볼게요. 다들 너무 뭐 행복하셨죠? 스켈리만 보면 이제 요새 아빠 미소 다들 짓게 되지 않으십니까? 네, 일단 네, 아스날 2월의 선수는 에단 은하네리가 받을만 했죠. 이번 2월달은. 일단 데뷔 경기에서 루이스 스켈리는 MOM을 받았고 이거 자체가 너무 훌륭한 거고 인스타에는 지금 꿈을 꾸고 있나요? 이런 글을 올리고 있다고 하죠. 예, 정말 제 기분이 좋아 보이죠. 예, 이 어린 선수가 얼마나 자기의 발전을 행복하게 느끼고 있을지
우리 아르테타가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선수 아닙니까? 네, 행복할 것 같고 토마스 투헬이 이제 루이스 스켈리의 최고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이 어땠냐면 더블 식스라고 했어요. 더블 식스. 더블 식스면서 인버티드 롤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아스날에서 쓰는 것과 같다. 이제 풀백 자리에 있다가 인버티드를 하면서 6번 선수와 함께 더블 식스 롤 뒤에서 이제 경기를 조율하는 그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루이스 스켈리에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토마스 투헬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중원에서 뛸 수 있는 퀄리티를 갖고 있는 선수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죠. 네. 교체 아웃 될 때 가족들한테 격려 박수를 이렇게 받았다고 하고요. 89분을 뛰고 교체가 됐는데 네, 뭐 훌륭한 것 같고 뭐 학업도 잘하는 선수라는 얘기가 있고 네. 토마스 투헬이 정말 예뻐해주고 있는 거 보니까 영국 국대에서도 일단은 좋은 스타트를 끄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데뷔골도 넣었고요. 18살이지만 스켈리가 이렇게 뛸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대 데뷔전에서 역대 최연소 데뷔골이다. 그 전에 아마 월컷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MON까지 수상했으니까 뭐 그야말로 자기 인생 최고의 날이었겠죠. 지금까지는. 네. 네. 18세 176일이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골을 기록한 선수 중에는 역대 최소고, 레시포드의 기록을 넘어섰네요. 18세 209일이었으니까 한 30일 정도 앞당긴 결과가 됐습니다. 요런 기록에서, 영국 국대 기록에서 또 우리 아스날 선수가 최연소 기록을 갖게 됐다는 거는 또 우리 아스날이 또 영국 국대에도 최고의 선수들을 공급하는 그런 구단이 됐다는 뜻이기도 해서 아주 기쁘고요. 요거죠, 요거. 10호 월컷이 17세 75일에 데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컷이 얼마나 빨리 데뷔했는지 알 수 있죠. 지금 스켈리하고 에단 은하닐만 봐도 우리가 어리다는 느낌이 드는데, 월컷은 이때 벌써, 성인팀에서 데뷔를 했었으니까, 그것보다 한 1년 앞서서 데뷔를 한 거니까, 정말 빠른 재능이었던 것 같아요. 아스날 역대 두 번째로 어린 선수로, 네, 영국 국대에 데뷔한 선수가 됐습니다. 네, 스켈리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쁘게 또 남은 국대 기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약속한 대로 이제 댓글 하나씩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정리를 하면서 볼게요, 제가. 이 파일을 지금 뭐 약간 보여드리면서 댓글을 여기서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한 게 아니겠죠.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쭉 정리한 거를 일단 한 번에 좀 공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요. 자, 최신순으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제가 이제 겨울 영입이 일리 있는 이유라고 이제 올렸던 영상인데 그 앞에 아르테타 경질론이 일리 있는 이유라는 영상을 제가 세트로 올린 거였죠. 저 개인적인 입장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아르테타 경질할 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겨울 영입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이제 하나는 제 의견과 좀 반대되는 분들의 주장을 동의를 하면서 이제 올린 거고 경질론이 근데 나올만 하다. 네, 이런 취지로 올린 거였고 겨울 영입이 일리 있는 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입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한번 걸어보기 위해서 또 나름 또 일리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영상 올렸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그로를 끄는 제목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렸는데 특히 이 겨울 영입 영상에서 댓글이 되게 많은 댓글이 달려서 139개나 달렸기 때문에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지금 한 번은 쭉 다 읽어봤는데요.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얘기거리들을 좀 모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좀 읽는 느낌으로 조금 중립적인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어떤 여론들이 있는지를 저와 같이 살펴보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만 영입하면 아스날 완벽하다. 이제 공격수 영입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하신 거고. 자, 요 부분이 스트라이커 영입이 현실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카, 마르티넬, 트로사르가 망가진데 윙이라도 고려하지는 했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하셨어요. 요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격수 영입은 이해 가능한데 공격수 영입은 이해 가능한데 윙이라고 사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부분 설득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하베르츠 한 명만 믿고 도박을 했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네, 중요한 말씀이세요. 세타 옹호파지만 선수 관리 못한 거 맞고 모라타가 깨졌더라도 다른 공격수는 임대를 했어야 된다. 네, 중요한 말씀이죠. 선수 관리 문제, 그리고 타리그 공격수 임대. 이거 이제 말씀 좀 길게 하신 댓글도 있는데, 리그 양식도 아재를 올려놓고 할 때 첼시한테 뺏기고, 우승 못하는 팀이 되면 자꾸 선수를 뺏긴다. 뭐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승 못하는 팀. 중요한 지적이시죠. 이제 100억, 200억 뭐 돈 나오는 건 줄 아느냐 뭐 이런 지적은 좀 이제 강하게 지적을 하신 말씀인 것 같고, 네. 돈이
이제 적은 돈이 아닌 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도 고려해서 구단 운영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경기 운영, 부상 관리, 교체 타이밍이 다 별로다. 스몰 스쿼드인데 겨울 영입이니까 이해가 안 된다. 스몰 스쿼드. 중요한 말씀이세요. 공격 전개가 계속 안 좋다. 예. 지금은 감독의 전술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술적 문제. 예. 그리고 아르테타는 성적이 계속 나빠질 것이다. 앞으로도 아르테타는 못할 것이다. 우승 계획을 언제까지만 할 거냐. 지금까지 쓴 돈도 1.3조나 된다. 부상은 아살만 당하냐, 사회적인 인정은 아살만 있냐. 그러니까 이제 리그의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건데 경기 수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요소였죠. 스쿼드 관리 언제까지 계획만 하냐. 네. 근데 이번 시즌은 부상 여파가 큰 것이다. 시즌은 결과론이다. 재무제표를 보면 기만행위다. 이건 이제 돈이 많다는 거죠. 아스날 돈 충분하다. 부임 초기는 이해가 되지만 영입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시즌은 부상이 많아도 너무 많다. 아직 챔스는 남아있다. 6개월 임대 영입도 못한 것은 일리가 없다. 네, 어떻게든 임대 내왔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댓글 20개 달린 요 글을 이제 마지막에 좀 같이 읽어볼 거고요. 하필 살라가 미쳐 날뛰었다. 맞다고 생각한다. 그때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장애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비하 발언이라서 요런 댓글은 앞으로 지우겠습니다. 네. 공감하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빅사이닝 없으면 여름 빅사이닝 일단은 응원을 해야 된다. 우승 경쟁이 안 되지 않냐. 선수가 로봇도 아니고 욕을 더 먹어야 된다. 3연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피로도 누적을 관리를 해줬어야 된다. 치료도 했어야 된다. 숫자라도 채웠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네, 답답하신 마음 이해하고요. 아르테타를 견제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2등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요 댓글도 좀 이거는 좀 이렇게 다들 싸우기만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이따가 뭐 어떤 부분 말씀하실지 보긴 보겠습니다. 합리적이지만 합리적으로 돈 쓰면 우승 못한다. 비합리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황을 만든 게 테타다. 좌풀백만 너무 데리고 왔다. 티어니가 칼라피오리보다 나았다.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매니저로서는 깜냥이 안 된다. 단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같이 해주시네요. 권력 견제하고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베르츠 사카 부상은 테타의 잘못이다. 지금 윈나우다. 윈나우 얘기를 하시네요. 윈나우. 하베르츠가 있으면 메리노랑 로테하면서 체려한배. 메리노랑 로테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태성근 태성근 재밌는 것 같아요. 태성근 오만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오만한 판단. 이 부분 때문에 감정적으로 다들 좀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플랜 A만 고집한다. 핵심 선수들 놓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네요. 2위도 잘하는 거다. 영입을 하면 우승할 수 있었냐? 겨울 이적 시장이죠. 경질에게는 성급하다. 경질은 성급. 상황이 불운했다. 공익진 영입은 겨울보다 먼저 했어야 된다. 영입에 대한 평가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시는데 요거는 뭐 핵심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읽어보기만 할게요. 라이스를 왜 8번에 쓰냐.
요거는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대략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네, 플랜 A 얘기 보자. 예, 마티스 텔 얘기 하시는 거죠. 예, 마티스 텔 얘기 업슴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문상철님 플랜 A 얘기 꾸준히 나오는데 뭐 하나만 잘해도 성적 나오는 거는 사례가 있는데 안 되면 다들 이제 바꿔보길 원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략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예, 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뭐 못했다고 지적하시는 게 훨씬 많으니까 못한 얘기가 훨씬 많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게 되는데 일단 저희 영입 관련된 거 영입, 겨울 이적 시장 이렇게 정리.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해서 윙은 사왔어야 되고 도박하는 건 문제고 타리 공격수는 데려왔어야 되고 아스는 돈 많고 공격수 숫자라도 채웠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돈 쓰면 우승 못한다. 그리고 오만한 판단이었다. 윈 나온데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대체로 다 뭐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요. 감독 자질, 감독 자질로 묶어보면 선수 관리해야 되고 스몰 스쿼드 만들었고 공격 전술 부지하면서 앞으로도 성적 더 떨어질 거고 좌풀백의 스털링 임대 호러쇼 권력 견제 매니저 깜냥 태성근 플랜 A만 고집 라이스 8번 뭐 이것도 뭐 포함되는 내용이라 봐야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우려, 뭐 팀 운영, 팀 운영에 대한 문제. 우승 원하는 팀의 선수가 안 오고 1.3조를 썼고 경기선거 늘어나는 걸 미리 예상을 했어야 됐고 계획만 하면 안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이대로 가다가 핵심 선수 다 놓친다. 뭐 이런 걱정이신 것 같아요. 다 뭐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뭐 하나씩 살펴보죠. 뭐. 일단 9번 영입 무산된 거는 그래도 윙을 사왔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쭉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일단 도박이냐 맞다고 생각해요. 도박. 아스날은 도박을 한 건데 어떤 도박을 한 거냐. 이번 시즌에 하베르츠 믿고 가서 폭망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도박을 한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즌에 돈을 써서 우승에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 시즌은 일단 이 상태로 버텨보고 여름에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예정했던 플랜대로 갈 것이냐의 둘 사이에서의 도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일단 아스날은 두 개의 도전 중에서 하나는 실패했죠. 왜냐면 하베르츠가 부상을 당해버리면서 지금 굉장히 리그 우승 경쟁이라는 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3월달에 리그 경기 성적과 2월달 리그 경기 성적으로 인해서 리버풀을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죠. 이건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거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제 이렇게 하고서도 뭔가 잘 될 거라 기대했다면 그 기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스날이 시도했던 것은 그 돈을 아껴가지고 여름에 자기들이 준비했던 플랜대로의 선수를 사서 다음 시즌에 도전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도박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실패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은 어찌됐든 상관없고 올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윈 나우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아스날의 결정을 옹호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힘드실 것 같고 그야말로 윈 나우를 포기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돈 쓰면은 우승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같이 하고 계신데 이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스날이 돈을 그러니까 오버페이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구단인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일일이 따져가지고 딱 자기가 정한 선 예를 들어서 벵거 감독님 같은 경우에 예전에 자기가 생각하는 시장 가격가가 이렇게 있는데 시장에서 그 거품이 붙어가지고 오버페이가 발생해버리면 절대 그 가격을 내지 않는 그런 식의 영입 기조를 갖고 계셨던 적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제 시장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 가격만 고수하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조금 시대에 뒤처지는 발상이다. 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말씀엔 전 동의를 하는데 아스날은 이제는 오버페이를 할 때는 오버페이를 하는 팀이거든요. 라이스를 얼마 주고 샀는지 기억을 해보세요. 아스날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가격표에 집착해가지고 영입을 하지 않는 벵거 감독님 시절과는 분명히 다른 팀이 됐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아스날이 돈 많다 이것도 좋은 지적이고요. 돈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적정가 가격 지불을 하되 선수단의 데드 우드 죽은 나무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들은 쓰지도 않은 선수들이면서 막 죽음만 많이 받고 막 쌓여가던 선수들이 거의 한 20명 이상
쌓여 있었단 말이죠. 에두와 아르테타가 처음 부임을 했을 때. 그 5년에 걸쳐서 지금 그 선수를 정리를 하고 또 해서 지금 같은 긍정적인 재정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이 안 믿기신다면 5년 전 아스날 스쿼드를 한번 보시고 지금 아스날 스쿼드를 딱 놓고 몇 명의 선수를 그동안 에두가 팔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거의 20명 넘게 팔았거든요. 그 중에는 뭐 페페라든지 오바메양이라든지 뭐 라카제트 같은 선수도 있었고 뭐 자카도 물론 있었지만 정말 뭐 여러 자리에서 뛰지도 못하는 근데 막 죽음만 받고 있던 선수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드는 데까지도, 어쨌든 지금의 이 팀을 만드는 데까지도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치 아스날이 이제 10년 전 벵거 감독님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팀을 너무 오래 보신 분들이 가지실 수 있는 일종의 착시 효과라는 거죠. 지금 이제 한 2016년 정도에 아스날이 겪고 있던 그런 문제점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전혀 다른 감독, 전혀 다른 구단, 전혀 다른 구단주, 전혀 다른 재정 상태, 전혀 다른 그 선수단 육성 플랜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우리 아스날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은 하실 수는 있는 말이지만, 앞으로의 아스날, 지금까지 최근에 보여준 이 에두 테타 조합에서, 이제 에두는 없어지고 이제 베르타 테타가 되겠지만, 이 두 사람이 절대 우승을 위한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지 이번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이제 6천만 파운드, 2천만 파운드를 더 내서 와킨스를 땡길 것이냐, 아니면 이제 와킨스는 리셀이 불가능한 선수니까 우리는 어쨌든 리셀이 가능한 선수에게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리셀이 불가능한 선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상 돈을 쓸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움직인 거라면, 이거는 이제 단순히 적정가 이상 내지 않겠다 이런 태도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름 이적 시장 투자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 플랜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이번 시즌에 올인하진 않겠다 이런 태도로 보이거든요. 어느 게 도박이고 어느 게 올인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야 이번에 우승해야 돼. 야 무슨 노인은 써가지고 무조건 선수 데리고 와. 야 여름 이적 시장 그거는 내년에 있을 일인데 그거는 어차피 내 알 바 아니고, 이게 좀 더 도박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아스날이 도박을 해서 실망스러우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과정 아니었나. 그 플랜에 동의하지 못하실 수는 있지만, 플랜을 가지고 운영되는 구단이 눈앞의 상황에 이제 눈이 돌아가지고 모든 돈을 투입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날려버리는 구단보다는 더 마음에 드시지 않나요? 그런 가능성 혹시 없으신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 선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겨울 이적 시장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아르테타가 9번 데리고 오려고 했다는 거, 그 부분 이제 이해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윙은 사왔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윙 영입이 저는 더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선수가 지금 쌓여가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윙을 데리고 왔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리그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의 양질의 선수를 사왔어야 된다는 말씀일 텐데, 그게 그 선수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대안이 좀 없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좌측이 급하다고 생각이 드시고, 그거 이제 저희 모두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 이제 니코 윌리엄스가 영입 가능했는가 이 말이죠, 겨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아스날 공격진의 문제는 당연히 이제 아스날 구단도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찍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거는 구단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과연 여름에 이 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아르테타가 예를 들어서 1.3조를 쓰면서 공격수는 하나도 안 샀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그게 좀, 그 대신 이제 수비하고 미드필더는 어마어마하게 사와가지고 리그 최소 실점인 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는 기쁘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때로는 그런 팀이 너무 부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최소 실점이라는 거를 구축하는 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격을 잘하는 팀에는 인기가 주어지고 관중들이 많이 가겠지만 트로피는 수비를 잘하는 팀으로 간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말씀대로 이제 예전 첼시 전형적으로 그런 팀들 이제 부러웠던 팀들이죠. 역시 이런 팀들이 우승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팀 컬러는 관객으로서 만족스럽고 팬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지만,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공격 작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는 벵거 감독님이 이렇게 암시하셨다는 것처럼 5분의 1이라도 이제 아름다운 축구가 펼쳐진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보상 아닌가. 트로피가 우리를 향한 보상이 아니라 아스날 팬이라면 뛰어난 공격 작업과 화려한 플레이, 그리고 선수들의 창조적인 마법적 순간에서 오는 쾌감 같은 거를 이제 팬으로서 자부심으로 느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르테타의 접근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수비를 단단히 하고 중원에서부터 상대를 압살시켜서 이제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이런 축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에 리그 2위의 득점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공격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이제 조금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적을 보면 89골인가 넣었거든요. 저희가 그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팀에서 어떻게 리그 2위의 득점력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리그 최고 수준의 실점과 수비 지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아스날 구단이 극도로 꺼리고 있는 거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숫자라도 채우는 영입. 이게 지금까지 아스날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원인이었고 그걸 해결하는데 아르테타와 에두가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그 임대를 통해서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느니 그 우승 가능성을 포기하더라도 팀의 스쿼드와 이 재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정답이 없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첼시 같은 팀을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선수를 늘려놓고 그 선수 중에서 지금 불만이 생겨서 튕기는 선수, 이를테면 스털링 같은 선수가 저희한테 튕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거고 그 팀은 그 과정에서 이 선수들 사이에 엄청난 불만이라든지 뭐 선수단 관리라든지 그걸 감독이 제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적절한 코칭이 이루어지는가? 이를테면 그 나이대에 맞는 코칭을 받아야 되는 선수들이 적절한 기회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첼시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제 어떻게든 선수를 사와서 숫자로 채웠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첼시 같은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갔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죽은 나무를 쌓지 않기로 결정한 팀의 선택에 이제 조금 더 지지를 보낸다라는 거고요. 데리고 온 선수들이 잘했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메리노만큼도 골을 못 넣고 있다가 죽으면 죽음대로 받아가면서 또 팀에 막 배째라고 누워가지고 2년 뒤에까지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펼쳐졌다면 행복하셨겠는가. 결국 그 선수 때문에 니코 윌리엄스 영입이나 이삭 영입에 총알이 부족해지고 막판에 우리가 협상에서 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는 상황은 그거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은 다 가능하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런 선택을 우리가 했을 때 얻게 될 다른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다. 그 점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일리 있는 말이라는 생각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만한 판단이라는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감독이 어떻게 이렇게 팬들의 말을 안 듣나?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눈에 보이는데 왜 그 일을 해내지 않는가? 이거는 자기가 꾸린 팀으로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오만함 아닌가? 너희들의 이제 의견이나 조언 같은 거는 듣지 않겠다. 귀를 막는 태도 아닌가? 불통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태도를 보면서 예전에 벵거 감독님 때도 되게 비판이 많았고 아스날이라는 구단이 자기의 방식을 이렇게 지켜가는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되게 갑갑하다, 불통이다, 독재자다, 그런 말씀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아르테타에게 쏟아지는 많은 멸칭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좀 약간 정치인 중에서 국민들의 얘기를 좀 듣지 않는 그런 좀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좀 짬뽕되어 있는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우리 유튜브 캐스널 채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아르테타 다 잘라야 된다 할 때 아니 전술적으로 봤을 때 잘하는 부분이 있고 아르테타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영상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무지성 테타 쉴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넘겨짚는 태도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보지 못한 거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팀이 운영되는 거에 있어서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의 다양성이 있는 건데 그 다양한 시각, 나와 다른 시각을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무지성으로 저쪽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무조건 저쪽의 편을 들기 위해서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를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는 것 같은 좀 이렇게 오히려 오만하신 거는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 아닌가? 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야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고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아스날이 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뭔가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아르테타를 옹호하기 위해 아마트리아인이거나 그런 이유로 이제 아르테타를 옹호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몰아세우시는 태도 아닌가. 저는 이런 태도가 조금 더 오만하다는 말에는 조금 더 이런 분들의 주장이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이렇게 상대가
지성이 부족할 것이거나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몰아가는 태도는 정치 공간에서 상대파를 이제 몰아내기 위한 말로는 유용하게 쓰이실지 모르겠으나, 아니 축구 팬들이 몰아내는데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아스날 팬들끼리 어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막 주장을 한다 그래서 그 의견이 막 비선으로 아스날 수뇌부한테 전달돼가지고 한국 아스날 팬카페에서 이런 댓글과 이런 주장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아르테타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의견이 바뀌는 게 아닌데, 마치 저희가 치열하게 싸우고 상대를 깔보고 뭉개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팀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오만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그렇게 서로를 공격하시기보다는 그냥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일리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좀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하고 일리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팀이 어떤 쪽으로 가게 될지 한번 이제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또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스몰 스쿼드와 선수 관리. 예. 요게 저 플랜 A 태상권 요까지도 다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게 아르테타가 실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네이션스 리그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가 개편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경험하던 것보다 최소 5경기에서 10경기 이상이 지금 추가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선수들이.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밀렸던 유럽 대회들이 본래는 4년이나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접근해야 되는 대회들이 갑자기 막 2023년에 몰아서 치러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선수들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피지컬 소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르테타가 추구해왔던 스쿼드의 스타일은 저는 분명히 맨시티의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한테 이제 영감을 받은 거라 생각하는데, 그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들로 스쿼드를 구축해서 가급적이면 베스트 11 위주로 시즌의 대부분을 돌리되, 필요할 때는 선수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서 전술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스쿼드를 되게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7+5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23명 정도로 22명에서 3명 정도로 팀을 구축해서 비어있는 공간은 이제 유망주를 콜업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남겨두고, 선수들의 주급과 이적료를 이 고밀도 양질의 선수단을 만드는 데 투입해서 전체적인 퀄리티를 높이는, 그렇게 해서 28명, 25명의 스쿼드랑 비교를 해도 오히려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선수들의 발이 맞으면서 그 경기력이 훨씬 더 집약적으로 높아져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이런 방식의 이제 접근을 취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접근 방식이 최근 1, 2년 동안 급속도로 이제 시대에 뒤처지는 스쿼드 운영 방식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타이밍에서 아르테타의 아스날과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가 동시에 미끄러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미끄러진 폭이 맨시티가 좀 더 넓어서 맨시티가 저희보다 한 2단계 밑에 있는 거고, 저희도 똑같이 미끄러졌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확보해놓은 그 경기력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끄러져도 2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시에 에단 은하네리와 루이스 스켈리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포텐 터진 선수들이 존재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선수가 없었다면 저희가 지금 어떤 순위에 가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하면 지금 스몰 스쿼드를 지적하시면서 플랜 A와 베스트 11을 고집하고 선수 관리를 적절히 해주지 않는 그 이른바 이제 선수를 혹사시킨다고 이제 비난을 받아왔던 김성근 같은 전 야구감독님 같은 분과 비교되는 이 부분은 그야말로 너무 적절한 지적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르테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을 좋게 볼 부분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스몰 스쿼드가 이제 경쟁력을 발휘하던 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명히 더 나은 방식의 팀 구성 원칙이고, 그 고밀도의 완성된 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스날이 열심히 온 건데, 아스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축구 선수들의 이 체력 소모와 경기력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이거는 거의 그 축구 노조나 이런 쪽에서 항의를 지금 하는 수준의 문제가 돼버렸고요. 저는 이게 오래 갈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면 이게 일단 네이션스 리그가 과연 권위 있는 대회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좀 하나가 되고, 이건 너무 명백하게 피파 같은 데서 이제 축구 선수들의 이제 경기 수를 늘려가지고 이제 수익도 좀 높게 거두고 축구의 영향도 넓히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선수들이 언제까지 동의해 줄 것인가,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조금 실기한 건 맞다, 못 따라간 건 맞다. 근데 요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아르테타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조던 캠벨과의 기사를 읽는 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스쿼드의 필요성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계속해서 이런 스몰 스쿼드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비와 미드필더에서는 충분한 뎁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여러 명의 선수를 구입한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플랜 A 고집하고 있다, 뭐 선수를 혹사시킨다라고 한 점은 아직 저희가 뎁스를 확보하지 못한 포지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경기력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선수, 역량이 떨어진 선수를 쓰지 않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게 보지 않고, 그만큼 경쟁하고 선수를 바꿔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벤치 멤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제 생각에 지금 미드필더하고 수비에서는 저희가 그 스쿼드가 갖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격진에서는 아직 갖춰지지 못한 건데 그건 저희가 뒤에서부터 팀을 만들어 오다 보니까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당연히 앞으로 공격진에서도 여러 선수가 로테이션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팀 뎁스를 아스날도 꾸리려고 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파티 재계약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보면 파티 재계약은 지금 아스날이 생각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성폭행 행위 같은 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파티가 주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과연 계약을 하려고 할까요? 자기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계약으로 풀려서 이제 연봉 한번 마지막으로 튀겨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 아스날이 원하는 대로 한 1년 정도 재계약해주고 주급을 약간 깎아주는 방식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걸 파티가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티는 이번에 내보낼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세이브된 주급을 가지고 이제 더 나은 선수를 영입하는데 재원을 투입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시즌 조르지뉴가 같이 나가긴 하지만 조르지뉴가 경기를 올 시즌 거의 안 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에는 유스를 콜업하는 방식으로 메꾸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가령 뭐 스켈리도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것이고, 뭐 로콩가를 못 팔면 데리고 와서 몇 경기 안 뛰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려면 이제 조르지뉴와 파티의 이별은 거의 결정된 수준이다. 지금 기사가 나오는 걸 봐도 남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상철님께서 스쿼드 양으로 성적을 따지려면 리버풀 순위가 솔직히 말이 안 된다. 결과론인 거다. 바르샤 같은 유습 체계로 작업되는 게 비정상적인 거다. 뭐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러니까 스쿼드가 크지 않아도 리버풀 같은 팀, 스쿼드가 작은 팀이 좋은 순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겠죠. 네. 네, 그쵸. 이것도 이제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리버풀 선수들이 아스날 선수들보다는 피로도가 좀 적었던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영국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막 거의 그 유럽 대회를 2번 연속 최종전까지 뛰었다라든지, 로테이션의 문제에 있어서는 리버풀은 이번에 운이 좋죠, 참. 네. 왜 아직도 안 다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저희는 좀 너무 과하게 많이 다쳤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한 3년 정도의 누적치가 지금 폭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과연 그때 아스날이 스쿼드를 로테이션 하면서 그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 저는 조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사네하고, 네, 지금 여기 달깍바님께서 지금 사네와 니코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했던 얘기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사네는 일단 그냥 루머가 나오는 수준인 것 같고, 분명히 니코 윌리엄스 쪽으로 아스날은 시도를 할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독이 근본적으로 자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에는 일단은 동의는 하지 않고요. 그 아스날이 지금까지 스쿼드를 만들어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르테타의 공격 전술에 대해서까지 평가할 정도로 제가 축구를 잘 본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댓글 다신 분들의 의견에 이제 맡기겠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다만 이 부분 한번 지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외도그루 없이 6주를 보냈고, 사카 없이 지금 거의 한 2달을 보내고 있고, 어느 팀이 그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 10번과 그 월드 클래스 문을 두드리고 있는 라이트 윙이 없을 때 좋은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팀이 그럴 수 있을지. 네. 최고의 선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공격이 안 되는 거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좀 명백하게, 아스날이 리그를 대표하는 최강팀이 돼버려서 다 내려앉고 있는 상황인데, 10백을 깨는 거는 어떤 팀에게나 어려운 과제죠. 예.
내려앉은 템백을 다 박살낼 수 있는 전술이, 그런 맞는 키 같은 전술이 있었다면 아무도 고생 안 할 것 같고요. 프리미어리그 하위권 팀들을 상대하는 게 네덜란드 1위 팀인 거의 수위권을 다투는 PSV를 상대하는 것보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하면 지금 아스날이, 저는 베스트 11이 나올 때 아스날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팀이 과연 있을 것인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이제 베스트 11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가 과연 진짜로 베스트 11이 가동돼서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를 다 할 때 과연 템백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정도로 아스날의 공격이 약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팀이 어떻게 89골을 넣을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좌풀백 데려온 얘기는 이제 아까 그 스쿼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선시된 포지션이 그쪽이었다는 말씀으로 이제 가름을 드리고요. 스털링 임대 처음 왔을 때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임대 오는 거 보고 절묘하게 진짜 필요한 선수를 잘 데려왔다, 그것도 이적 시장 막판에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못하는 거는 좀 안타까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시즌 시작할 때는 스털링 정도 데리고 왔으면 우리가 되게 적절하게 필요한 영입을 완료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서 저도 아직 뭐 부활의 또 조짐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즌 막판까지 스털링한테 여전히 기대를 할 건데, 스털링을 믿고 영입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은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여전히 아르테타가 중시해 왔던 다른 포지션에서 살 수 있게 된 선수를 먼저 데리고 온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칼라피오리 같은 선수도 그때 뜨고 있었고, 미켈 메리노도 갑자기 리그 베스트급 선수가 된 상황이었는데 영입이 가능해져 버려서, 그렇다면 이 어린 선수를 빨리 데리고 오자 라고 생각하고 이제 89골을 넣을 수 있었던 전 시즌의 공격진을 믿고 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아스날의 스쿼드를 더 훌륭하게 완성시키는 과정으로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테타의 이제 매니저로서의 자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 이제 스몰 스쿼드라든지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부상이나 이런 돌변 사태가 발생할 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은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라는데 동의가 되고요. 다만 아르테타의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아르테타가 저는 와킨스를 데려왔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아르테타가 원하던 대로 6천만 파운드를 들여서 와킨스를 데리고 왔으면 일단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았을 텐데, 아르테타가 못 데려오고 온 이유는 장기 플랜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제이슨 아이토와 팀 루이스 같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도 아스날이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테타를 막은 거지, 아스날 망하고 아르테타 경질되라 이런 생각으로 막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단지 그 모든 집합적 의사결정 속에서 아스날의 결정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르테타의 발언력이 다소 높은 정도라면 그 정도는 뭐 특별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르테타가 막 권력으로 전횡을 해가지고 지금 같은 모든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지는 않는다는 거, 저는.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도 나름의 근거가 있으시겠죠. 저는 그런 쪽의 근거보다는 아스날이 예전에 벵거 감독님이 전권을 휘두르고 있던 체제보다는 훨씬 나은 체제로 지금 정착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르테타를 믿어줬던 크론케 부자의 행동, 진짜 그때 한번 아스날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 오롤 나띵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진짜 온갖 문제가 한 번에 폭발하면서 오바메양, 그리고 뭐 코로나, 이상한 레드카드 퇴장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아스날 순위가 막 떨어질 때 외부에서 아르테타를 경질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쏟아졌고, 그럼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때 아르테타 잘랐어야 된다는 생각이실 텐데, 그때 크론케 같은 팀의 그 구단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동은 뭐였죠? 날아와서 아르테타 감독을 만나고 당신을 완벽하게 지지하니까 밖에서 하는 얘기 신경 쓰지 말고 경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우승 경쟁하는 팀으로 올라와서, 물론 이제 그때 뭐 우승 실패한 거는 안타까웠지만 챔스도 진출하고 우승 경쟁한 팀으로도 성장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아르테타를 신뢰해준 결정이 더 주요하지 않았나, 지금의 아스날 발전에 있어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스 8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캐스날님이 이거 가지고 전술 영상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요거는 저희가 앞으로도 오래 토론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운영을 못하는 문제,
우승을 못한다는 거. 1.3조를 썼는데 왜 아직도 우승을 못하냐. 1.3조를 썼기 때문에 8등 하던 팀이 2등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 쓴 만큼 성적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아직까지 저희 팀의 주급 규모는 6개 팀에서 봤을 때 탑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선수들은 더 나이를 먹을 거고 더 성장할 거고 여전히 저희는 그 중에 많은 선수를 여름에 내보내고 더 나은 선수들로 채울 수 있는 포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저희 팀의 전망이 더 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까지가 이 팀의 한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내년에 아스날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 수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좀 같이 보도록 하고 우승 못하면 핵심 선수 놓친다 이거는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계획을 넘어서는 성과를 낼 때가 됐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시즌에 우승을 기대했었고 저도 챔스에서 저희가 레알 상대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핵심 선수들을 놓친다는 말씀은 올해 여름에 저희가 마갈량이스, 살리바, 사카를 묶어놓지 못한다면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의 실패는 참 뼈아프긴 합니다. 네, 지적하신 말씀대로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 선수들이 당연히 다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레알 마드리드로 살리바가 가는 상황 하나 정도인데 저는 그것도 아직까지 레알 마드리드가 살리바를 반드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확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여름 이적 시장을 정말 진지하게 임해서 해야겠죠. 네, 지금 여기 스털링 얘기하신 분들 그리고 클래스인 선수 오면 좋지만 단점은 나눠버렸다. 이게 스털링 얘기였고 듀란의 사우디 이적으로 꼬인 거네. 이게 좀 안타까웠죠. 저희가 이제 상정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건데 조금만 저희가 일찍 움직였더라면 가능하기도 했을 거라 생각해서 안타까운 겁니다. 우승 못하면 핵심 선수 잃을까봐 걱정되신다 그러고 토트넘 포체티노 때문에도 근데 제가 또 토트넘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때 토트넘이 좀 과하게 성적이 잘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훅 꺼진 거였는데 일팀은 저희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살리바를 레알로 보냈다 그러면 거의 1억 파운드에 가까운 돈을 받을 텐데 그 자리를 저희가 메꾸는 게 불가능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살리바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카는 좀 메꾸기 어려운 선수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카는 홈그라운이잖아요. 저희 팀에서 이렇게 성장했던 어린 선수가 월드 클래스로 성장해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다른 팀으로 떠난다? 저는 쉽게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선수단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뭉쳐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이렇게 선수단이 확 망가졌던 그 시기 저는 2007년, 2008년의 기억이 저도 남아있거든요. 그때 팀이 정말 나이를 좀만 더 먹으면 진짜 좋은 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막 한 명씩 빠져나갔던 그때는 계약 관리도 정말 안 됐고 돈도 정말 안 썼고 우승에 가까이 다가갈 거는 기대 자체가 안 됐던 팀이었는데 지금 우리 팀은 그렇진 않거든요. 굉장히 계약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주급과 선수들의 육성 플랜, 어린 나이 선수들을 사서 약간의 경험을 더하면서 이 선수들을 리셀 가능하게끔 관리하는 이런 플랜까지도 굉장히 잘 짜져 있고 살리바가 그런 인터뷰를 정확하게 했잖아요. 아무것도 못 거두고 이 팀을 떠나고 싶지 않다. 그거는 이 선수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살리바가 가더라도 리그 우승 하나는 들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는 걱정하지 않는다. 토트넘처럼 저희가 팀이 망가지기에는 저희가 지금 기반을 너무 잘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은 푹 꺼질 거라 걱정하시는 건데 앞으로 아마 아스날이 푹 꺼지지도 않아서 좀 답답하신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망해야 뭔가 귀엽는데 그러기엔 아스날은 지금 너무 단단한 기반을 잘 구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갑자기 훅 꺼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상상이 과하시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걱정이 좀 크신 분들이다.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가까우신 것 같다. 저희가 그렇게 훅 무너지기에는 지금 너무 기반이 잘 갖춰진 단단한 팀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말씀이 사실 맞겠죠. 지금 정말 이 팀이 애정이 가고 너무 뛰어난 경쟁력을 빠르게 구축한 그러면서도 어린 팀이기 때문에 이 팀으로 보란듯이 우리가 트로피를 얻어야 아스날도 할 수 있다. 진짜 지난 20년 동안 조롱의 대상이었고 어린 선수들은 못한다. 아스날 우승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조롱을 참느라 우리 마음이 정말 상처투성이지만 아스날도 우승할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모든 아스날 팬들과 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조금 저는 2천만 파운드 더 썼으면 좋겠다 얘기했지만 그 수백억을 더 쓰는 게 당연히 팀으로서도 쉬운 일이 아닐 거고 실패한 이적 하나가 너무 천문학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번 시즌 저는 확실히 부상 운이 좀 없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햄스트링 문제는 피로 누적이라고 또 말씀하시지만
아스날만 이렇게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근데 희한하게 참 다른 팀 선수들은 안 다치고 있다. 혹시 이게 저희가 뭔가 놓치고 있는 로테이션이나 의학적 고려 이런 접근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면 팀이 정말 빠르게 따라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챔스전은 레알과 멋진 경기를 해서 우리가 유럽 최강팀을 상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수비력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 팀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여름에 빅사이닝 저희가 해서 좋은 팀 구축할 거라 생각하고요. 2위를 하는 것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2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모든 아스날 팬분들의 마음도 완벽하게 공감합니다. 경질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다소 성급하다. 그러나 내년에 왔으면 또 어떨까? 내년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거의 한 2억 파운드 가까이의 재정 지출을 함으로써 조안 가르시아, 수비 맨디, 니코 윌리엄스, 이삭 혹은 어려우면 세슈코 그리고 스베라 리판으로 또 이제 창의성도 보강해서 여기다가 뭐 지금 계속 수비 얘기가 나오니까 뭐 수비수까지 하나 추가해서 스쿼드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이제 경기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비슷한 트러블을 똑같이 겪으면서 팀이 무너진다면은 아르테타의 뭐 관리 능력이 거기까지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무관을 거둔 아르테타에 대한 경질도 이제 검토해 볼 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말 더 나은 감독, 이제는 정말로 윈나우 이 가지고 있는 스쿼드에 정말 하나의 변화도 없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승 경험자를 감독으로 데려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영입팬도 발전 없으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걸어가다 오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요런 말씀을 드린 견지 속에서 그 논란이 됐던 댓글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제 여러분도 같이 생각을 좀 정리하시고 끝내는 순서를 해볼게요. 아르테타 돈 많이 썼다. 벵거 시절에 돈을 많이 못 썼는데 벵거 구단이고 벵거고 내려친다. 벵거 감독님 시절에 돈을 안 쓰지 않았고요. 저희가 마지막 2년 동안요. 그때 우리가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5대1, 5대1 16강을 넘어서는 게 불가능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저희는 지금 최강팀을 상대로 어느 정도 경기를 할 수 있는 팀이 되긴 했습니다. 5대0, 6대0 정말 끔찍한 기억이었고 저는 그때보다는 질적으로 확실히 더 나은 팀이 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벵거 감독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흑자를 내셨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것도 있지만 글쎄요. 그 뒤에 그 팀의 벵거 감독님 시절에 너무 플러스 에메리 시절에 그 모든 그 쌓였던 것들을 이미 소모를 해버렸고 3년 동안요. 에메리 시절을 자꾸 빼고 생각하셔서 그런데 그때 이미 너무 많은 벵거 감독이 쌓아놓으셨던 것들을 다 허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절에 쌓였던 그 재고 정리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렸던 팀입니다. 그 시절을 좀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벵거 감독님 시절 저는 벵거 감독님 거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가 거기 월드컵 가가지고 벤거 감독님과 사진 찍었을 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고요. 그분의 근데 그 실적을 없는 실적을 만든다고 해서 그분이 더 위대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말년에 부족한 모습 보여준 것까지가 포함해서 그 벤거 감독님에 대한 전체적인 애정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후반기에 벵거 감독님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감독이 아니셨습니다. 지금 다시 온다고 그래도 저는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부분을 자꾸 내세우면서 아르테타는 그에 비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설득력이 좀 높아지는 것 같진 않다. 저는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셨는데 아스날이 우승 한 번만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더 서로 싸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좀 이렇게 멸칭을 쓰시는 댓글들은 앞으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원색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저도 좀 보는 게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런 얘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비판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아르네 슬롯과 알론소는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되게 훌륭한 감독들이죠. 지상 최고로 뛰어난 감독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비난받을 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국대 부상과 사카 혹사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약간씩 늘 부침을 겪으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향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10년 정도 봤지만 아르테타가 우승시켜줄 감독으로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다 근거가 있으시겠죠. 광신도적 믿음이라고 하시는데
네, 우승 못한다는 믿음이 있으시군요. 네. 뭐 저는 네, 우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각자가 바라보는 전망이 다르신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특별히 말을 거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무조건 우승 실패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뭐 나름 근거는 있으시겠죠. 저는 공감할 수 없지만 이삭 데려오면 우승할 거란 기대가 생기느냐. 이삭만으로 우승하는 건 아니겠죠. 올 시즌은 지금 명백하게 지금 하향 곡선인 게 맞죠. 예,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 내년에도 하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저희의 수비 지표는 리그 최상위권 거의 유럽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고 공격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 주전급 공격수 3명이 빠진 상황에서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는 팀이 과연 있을 것인가 네, 이 점을 예, 반복적으로 지적을 해드립니다. 예, 테타의 선수단 관리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르테타는 부상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좀 약간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죠. 지난해 희한하게 하여튼 부상을 안 당하긴 했어요. 지난 시즌의 기준에 맞춰 생각하니까 이번 시즌 너무 좀 안타깝고 끔찍하고 그렇죠. 네, 뭐 아르테타의 승점 곡선이 명백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도 팩트고요. 이번 시즌에는 다소 내려가는 게 거고 있는 게 맞고 저 올라가던 시즌에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꺾이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반등을 성공시키는 게 오히려 아르테타의 전 장점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예, 이번 시즌에 다소 내려갔던 부분 내년 시즌에 어떤 식으로 다시 상승 곡선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올 시즌처럼 이렇게 부상이 많고 퇴장이 많은 상황에서 이게 감독의 한계다라고까지 얘기하시면 저는 좀 공감은 안 되는 것 같고 이번 시즌에 아르테타 관리에 실패했고 템백을 뚫어내는데 실패했다는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아르테타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아르테타가 그러니까 이렇게 1군에 집착하지 않는 스쿼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뎁스를 계속해서 보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시겠죠. 네. 수비진에서는 뭐 지금 센터백 정도 제외하고는 그렇게 혹사도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도 뭐 이 부분 좀 생각하는데 사실 경기 리그 시즌을 시작할 때 저희의 공격진이 전 뎁스가 그렇게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퀄리티가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은 계실 수 있겠지만 그 퀄리티가 부족해서 우승 못할 거라고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 다른 생각 가지신 분은 계시겠죠. 근데 뭐 아르테타는 이제 5년차 감독이고 뭐 테나보다 트로피가 적은 것도 맞죠. 다만 이제 결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네, 2위보다는 잘하는 성적을 내면 좋겠다. 네, 요런 생각은 해야겠죠. 네, 저도 뭐 이 부분에 공감합니다. 이번 시즌 때문에 모든 것을 평가받는 건 다소 가혹하다. 요 생각은 저도 같이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요 한 30개 정도의 댓글 속에 지금 현재 아스날 팬분들이 비판과 옹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들이 거의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얘기는 거의 동일한 얘기들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정교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반박도 해주셨고 또 더 강하게 공격적인 말씀을 쓰신 부분도 있지만 합리적인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요 부분들 다 고려를 하시면서 네, 아스날 다음 시즌까지 가는 길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팬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 저희가 주로 이제 원색적인 언론 기사의 헤드라인이나 혹은 좀 다소 좀 거친 표현을 쓰시는 분들의 이런 글 같은 걸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좀 생산적인 얘기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록 팬 채널이긴 하지만 우리 아스날을 제일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런 공간에서 아스날에 대한 얘기를 조금 공격적인 표현 없이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 포함해서 지금 1시간 반 정도 방송을 했는데 충분히 길게 한 것 같고요. 여기 나왔던 내용들은 조금 이제 조합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영상으로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라이브로 전체 분량을 못 보신 분들도 그렇게 좀 주제별로 원하시는 내용을 좀 골라가지고 보실 수 있게 다시 좀 재가공을 해서 올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목이 좀 쉰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특정 주장이 맞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그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즐거운 편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적인 말들만 오가는 상황 속에서 의견을 교류하는 게 지금 너무 힘든 시대니까 요즘이 조금 모여가지고 좀 이런저런 주장과 근거를 들어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또 아스날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 색다른 관점을 더 많이 가지게 되시고 또 내 생각이 여전히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도 역시 내 생각이 맞구나 이렇게 좀 본인의 근거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삼으실 수 있게끔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코너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좀 어떠셨을지 모르겠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정리하고 아스날 팬분들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됐다면 제가 기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시간까지 이제 주말에 이제
좋은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해주셨는데 또 지금 날씨도 되게 좋습니다. 네, 오늘 되게 미세먼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네, 기온도 좋아졌고 주말이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또 즐거운 컨텐츠 보시고 아스날 축구는 아닙니다만 다른 뭐 축구 컨텐츠 좀 즐기시면서 즐거운 주말 마무리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진짜 좋은 선수 사와서 이 팀이 완성되는 거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도.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캐스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일단 다음 주말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Come on, you Gunners.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십시오.